자, 오늘은 한 두 가지 정도의 자료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매주 월요일 날에 발표되는 이 비트마인의 공시가 있죠. 오늘 업데이트가 됐는데 새로운 소식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 둘째는 지난주에 바이낸스 블록체인 위크 2025의 톱니가 나와서 한 비트마인 연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좀 중요한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우리 비트마인 투자자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들을 같이 정리를 해볼 겁니다. 자, 먼저 오늘 12월 8일자 비트마인의 공시입니다. 여기 나오는 중요한 숫자들을요, 제가 엑셀로 정리를 했어요. 자, 현재 비트마인이 보유한 이더리움의 총 개수는 약 386만 개, 그리고 이번 주에 새로 매수한 이더리움이 약 13만 8천 개 정도였는데, 이게 4주 전에 매수 속도였던 54,156개에 대비해서 약 156% 정도 매수 속도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난 몇 달 동안 192개로 변함이 없다가 이번 주 공시 보니까 193개로 딱 하나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오타로 잘못 나온 건지 아니면 진짜 하나만 산 건지는 아마 다음 주가 되면 새로운 공시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큰 의미가 있는 변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금은 현재 1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은 약 1조 5천억 원 정도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통된 주식수는 지금 여기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요, 11월 20일 기준으로 업데이트가 된 게 있는데 이게 현재 약 3억 8천만 주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여기 3억 8천만 주 정도 나와 있죠. 그래서요, 비트마인은 현재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 플러스 현금 플러스 이 악토라고 하는 문샷 투자권 까지 다 합쳐서요, 총 약 132억 달러, 하나라면요 15조 원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총 자산인 이 순 자산 가치를 현재 나와 있는 이 유통 주식수로 나누면요, 현재 주당 순 자산 가치는 약 34불로 나오고요. 그게 현재 가격과 비교해서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시장의 프리미엄은 1에 수렴한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왜 최근에 이 엠네브라고 하는 프리미엄이 1 이하로 내려가면서 나타났던 시장의 우려가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가진 이더리움을 스테이킹 했을 시에 예상 수익률은 3억 6천만 달러, 하나라면요 약 5,300억 원 정도를 창출하는 기업이 된다는 거고요. 향후에 이더리움 5% 매집을 완료한다면 이 수익률도 그에 비례해서 동일하게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더리움 전략은 전체 공급량 대비해서 현재 점유율은 약 3.22%. 그래서 비트마인의 첫 번째 목표였던 이더리움 총 발행량 5% 매집하겠다, 이것에 지금 현재 약 3분의 2 정도 도달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비트마인의 현재 미국 내에서 시장의 영향력은 지금 미국에서 보면 37번째로 많이 거래되는 주식이라고 나오고 있죠. 이거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도 언급했었는데 최근 약 한 달 동안 거래량 순위가 많이 밀려서 거의 한 50위권 정도에서 머물러 있었던 비트마인이었거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었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최근에 보면은 30위권을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이 최근 5일 동안 거래 대금이 약 18억 달러로 계속 순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이 부분이 좀 힌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그 이후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기는 하죠. 그래서 지금의 비트마인의 주가를 보면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 라고 좀 판단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세요. 지난주 톰리 의장이 두바이에서 했던 비트마인 연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톰리는 올해 암호화폐계에서 정말 많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좀 보여줬어요. 뭐 새로운 많은 법안들이 통과가 되었고, 자, 그리고 이런 블랙락 같은 미국의 대기업이 암호화폐 ETF를 계속해서 채택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JP모건 같은 경우는 JP모건 코인을 이더리움 안에서 출시를 했죠. 그리고 이러한 토큰화가 이런 블랙락이나 뭐 아문디 같은 엄청 주요한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정말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전략 과제로 부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 보이는 이 폴리마켓은 미국의 암호화폐 예측 시장 플랫폼인데요, 저도 정말 즐겨 보거든요. 이런 암호화폐 기반의 산업이 점점 더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그리고 테더라는 이런 스테이블 코인 회사의 폭발적인 성장세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이 블랙락의 CEO인 레리 핑크와 또 블랙락의 COO입니다. 랍 골드스테인이라는 분은 정말 미국의 좀 대표적인 금융산업 중심 인물들인데, 그들이 지금 금융시장이 디지털 화폐로 넘어간다는 걸 인정하는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존의 은행 송금 방식이었던 스위프트보다 더 빠르고 안전한 방식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고,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이
이더리움이라는 디지털 화폐가 우뚝 서 있다는 겁니다. 좀 더 보면 이게 진짜 레리 핑크가 대단한 게 본인이 틀렸다고 이렇게 공개석상에 나와서 말했잖아요. 사실 요즘 추세가 다 이렇기는 한데요.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암호화폐를 부정하는 사람이 금융 종사자 중에서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예요. 이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요, 이렇게 업계의 리더라고 불릴 수 있는 레리 핑크 같은 이런 사람들이 열이면 열 전부 다 암호화폐에 부정적이었죠. 근데 이제 시장이 암호화폐 쪽으로 완전히 넘어왔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아직도 정점은 오지 않았다는 거죠. 앞으로 200배 더 성장 여력이 있다고 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유로는 아직도 전체 투자자 비율로 봤을 때는 0.5%에 불과하고, 그리고 아직도 이 펀드 매니저 하시는 분들 중에서 67%가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아서 그만큼 확장성이 더 크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67%에 있는 사람들조차 이 암호화폐 쪽으로 투자 영역을 넓혀간다면 자연스럽게 유동성은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부분을 보면요, 이제 월가가 넘어왔다는 거예요. 월가는 원래 종이화폐를 고집해 왔었는데 이제는 본인들도 암호화폐로 넘어오지 않으면 죽겠구나 라는 것을 인지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경제를 이끄는 가장 강력한 키워드를 단어 하나로 꼽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AI겠죠. 근데 그 AI와 암호화폐가 상당 부분이 맞물려 있는데, 결국에 AI가 발전하려면 이 탈중앙화적 신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더리움의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차별점이 바로 탈중앙화 라는 거죠. 은행 없이 우리가 스스로 거래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국경 간의 거래 장벽도 당연히 허물어지게 되고 서로 간의 합의가 가능해지면서 모든 게 값싸고 빠르게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블록체인의 핵심이 될 수 있겠죠. 자, 근데 하지만 크립토의 찬바람은 불어왔고 또 최근에 매수를 했었던 대부분의 투자자들은요, 현재 손실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유가 될 만한 것들을 살펴보면 양자 컴퓨팅이나 10월 10일에 있었던 그런 대규모 청산 사태,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팔 수 있다고 한 거, 그리고 현재 MSCI 이슈 강력하죠. 그리고 또 등등. 자, 이렇게 현재 시장은요, 크립토 사이클 종료를 외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아요. 올해 암호화폐는 10월 10일 이전까지는 꽤나 수익률이 좋았었어요. 그 말은 10월 10일 이후의 하락은 펀더멘탈이나 사이클 기반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퍼드를 퍼뜨리는 사람들은 이유를 갖다 붙이고 싶을 겁니다. 이 양자 이슈라든지 아니면 이 사이클 종료 같은 이런 이슈들은요, 실제 데이터로서 설명을 하지 못하거든요. 물론 10월 10일 날 있었던 역사상 가장 컸던 이 청산 사태는 실제로 있었던 거고, 또 실제로 사람들이 암호화폐는 좀 버리고 AI 쪽으로 투자가 너무 몰려간다라는 평가도 있었고, 또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일부 매각할 수도 있다라는 말도 있었고요. MSCI가 트레저리 기업들은 다 인덱스에서 제외하겠다고 한 이런 부분들도 좀 있었고, 또 테더의 신용 등급이 좀 강등이 되었었던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암호화폐가 안 좋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지만 톰리는요, 개인적으로 이것이 디레버리징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디레버리징이란 뭐냐면 이제 빚내서 투자를 하던 사람들이 빚을 갚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산을 팔기 시작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럼 이게 다시 회복을 하게 될 거냐, 이런 부분에서는요, 과거의 FTX 사례를 예로 들었었는데, 과거 FTX 사태 때 시장을 조성하는 마켓 메이커들이 회복을 하고 동시에 암호화폐 가격도 회복하는 데에는 약 8주 정도가 걸렸다고 해요. 근데 그 사건을 지금 상황으로 대입을 해보면요, 현재 이 10월 10일 날 있었던 청산 사태를 기준으로 지금까지 약 8주가 이제 막 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톰리는 여전히 1월 말까지 이더리움이 만불 갈 수도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또 비트마인은요, 최근에 탐 디마크라고 하는 고문을 영입을 했는데, 영입 이유는 뭐냐면 암호화폐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서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전설적인 시장 타이머라고 하는데요, 톰리는 이 탐 디마크와 2020년 3월 그 코로나 저점일 때, 그리고 최근 4월에 있었던 관세 쇼크 있었죠, 이 저점 등 이 두 번의 주요 시장 바닥을 정확하게 맞췄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번에 탐 디마크가 톰리에게 와서 한 말이 이더리움 매수 속도를 크게 늦추라고 조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게 최근 몇 주 동안 비트마인이요, 이더리움의 매집량을 크게 줄였던 실제 이유였던 거예요. 지금까지 비트마인을 보면요, 주당 약 10만 개 정도의 이더리움을 꾸준하게 매수해왔는데, 최근 몇 주 동안 그의 절반 정도인 5만 개 정도까지 그 매수량을 떨어뜨렸었거든요. 근데 다시 지난주부터요, 매수세를 좀 키워서 10만 개의 이더리움을 매수하는 걸 보니 탐 디마크가 이제는 이더리움 저점 신호를 준 게 아닌가
라는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탐리가 이 발표에서요, 마지막에 힌트라는 단어까지 직접 써가면서 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번 주는 더 많이 매수했대요. 그러니까 탐리는요, 실제로 이더리움의 바닥이 가격을 찍었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 여전히 이더리움에 대해서 강한 낙관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표를 보면요, 현재 이더리움의 지배력을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전 세계 디파이 TVL에서 이더리움의 점유율이 지금 67.99, 거의 70%에 가까워요. 제가 몇 주 전에도 이 표를 한번 가져와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점유율이 한 60% 정도였거든요. 근데 현재 이렇게 다른 회사들이 치고 올라오는 상황에서도요, 오히려 이더리움의 점유율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건 단순히 이더리움이 1등이다 라는 의미를 넘어서요, 이 토크나 생태계의 대부분이 이더리움 안에서 움직인다는 팩트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토크나가 왜 자꾸 채택이 되느냐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부분 소유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강남 아파트가 50억, 100억이어서 접근을 못하던 우리 같은 일반인도요, 토크나가 앞으로 활성화가 되게 된다면 부분적으로 쪼개가지고 뭐 100만원 단위 혹은 1000만원 단위로 강남 아파트나 뭐 잠실 시그니엘이나 뭐 이런 것에 부분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당연히 효율성이 좋아지겠죠. 쉽게 말해서 A가 B에게 돈을 보내면서 거치는 은행이라는 중간 개입자가 사라진다는 거죠. 이 이유 때문에 현재 대형은행들이 암호화폐 채택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우리 여기서 죽기 싫어, 우리도 껴줘, 뭐 이런 상황인 거죠. 셋째로는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주말에 뭐 은행 닫고 이제는 이런 거 없는 겁니다. 주식시장도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자, 넷째는 투명성입니다. 이 개인 간의 거래가 활성화가 되면서요, 우리 모두가 다 서로서로의 은행 역할을 하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이건 제가 전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투명성이 더 강화가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는 유동성에 대한 증가인데, 그러니까 이 앞서 설명드렸던 이 토크나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당연히 유동성은 증가를 하게 되고 더 많은 투자자들이 이곳으로 몰려오게 된다는 거죠. 이 표도 명확한 사실을 좀 강조를 해주는데요, 비트마인과 스트래티지가 전체 트레저리 거래량의 92%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영상에서 이 똑같은 표를 보여드렸었는데요, 당시만 해도 한 80% 정도였는데 지금 그새 점유율이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계속 약세인데 거래량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즉 투자자나 기관이 실제로 거래를 하고 있는 건 비트마인과 스트래티지가 거의 전부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눈에 띄는 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강자였던 스트래티지에 비해서 고작 6개월 정도밖에 안 된 이 신생 기업인 비트마인의 거래량이 단숨에 트레저리 기업 2위로 올라섰다는 거죠. 이는 시장의 관심과 기관들의 자금이 이더리움 트레저리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신호가 되는 겁니다. 현재 미국 주식 거래량 순위가 스트래티지를 보면요, 지금 17위에 있고 지금 비트마인이 39위인데 비트마인은 정말 짧은 기업의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미국의 대형 기업들과 맞먹는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거래량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단순히 뭐 이렇게 순위 싸움이나 하자고 보여드리는 건 당연히 아니고 이 유동성이 가져오는 힘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거래량이 많다, 즉 유동성이 높다는 뜻은요, 이렇게 격변하는 시장 속에서 더 적은 가격 충격을 예상할 수가 있게 해주고 그리고 더 많은 기관들의 진입을 나타내는 겁니다. 게다가 더 높은 시장의 신뢰를 갖고 있다라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자세하게 소개를 드렸었던 이 메이븐 스테이킹, 지금 수익률도 2.9%로 예상이 되고 내년 1분기에 시행이 될 것을 감안하고 계산하면요, 연간 4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마인은 문샷 투자, 즉 혁신 초기 단계의 고성장 기업에 투자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메이븐을 통해서 자체 스테이킹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비트마인이 메이븐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른 트레저리 기업들의 스테이킹까지 맡아줄 그런 확장 여력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EF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건 이 이더리움 파운데이션들과 협력해서 아예 이더리움 생태계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파이 투자도 하고 있고요, 또 비트마인 랩스라는 것을 통해서요, 이더리움 기술들과 인프라를 같이 연구하고 개발하는 그런 R&D 기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트마인이요, 전통 금융과 또 이더리움 사이에서
브릿지, 즉 다리 역할을 할 거라는 언급이 있었는데 이 월스트리트와의 네트워킹이 가능해질 거라는 기대감을 보여줬는데 그 말은 이더리움 은행 역할을 비트마인이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면서 컨슈머 서비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서비스도 나올 것이고, 그리고 여기 보이는 브랜드나 지금 비트마인의 커뮤니티, 즉 현재 투자자들을 기반으로 한 기업의 영향력과 파워가 아주 막강하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X에서 운영하는 비트마인 투자자 커뮤니티도 굉장히 활발하지만 이 외국 비트마인 커뮤니티도 정말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비트마인은요, 정말 이 핫 이슈라는 단어가 딱 잘 어울리는 그런 기업이라는 겁니다. 즉 비트마인은요, 월가와 이더리움 생태계를 연결시켜주는 그 브릿지, 바로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기업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요, 제가 김승호 회장님의 트윗을 끝으로 마무리를 할 건데, 이 회장님의 말씀처럼 기업의 내재 가치와 주가는 결코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가치 투자자라면요, 주가라는 가격에 흔들리지 말고 그 기업이 가진 가치를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는 이 회장님의 메시지가 정말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이 불안해지면 주가는 공포를 그대로 반영해서 급락하지만 시장의 공포와는 상관없이 묵묵히 성장해 나아가는 기업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치 투자자라면요, 이 단기 가격 변동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기업이 만들어가는 이 미래의 가치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가장 큰 보상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